아이패드 아직까지 살까 말까 고민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해결됩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를 딥하게 사용해본 제가 말씀드리는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ITM 성민입니다. 일단 구매 가이드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이야말로 아이패드를 구매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워낙 램 1TB 이상의 SSD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서 앞으로 나올 전자기기의 가격이 최소 10%가량 모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또 지금 대학생분들이라면 아이패드를 되게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교육 스토어에서 학생분들은 원래도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 3월 11일까지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어서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를 구매하시면 애플 펜슬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딱 지금이 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아이패드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보고자 이런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다가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2016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 지금 바로 달려들어 볼게요. 네, 아이패드의 가장 기본형입니다. 아이패드 A16 모델인데요. 편의상 그냥 아이패드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본형인 만큼 아이패드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장점이 뚜렷한 아이패드 라인업입니다. 실제로 학생분들은 교육 할인까지 받으면 딱 50만원부터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만큼 성능이 완전 못 쓸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탑재된 칩셋이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A16 칩, 아이폰 15 일반 시리즈에 탑재된 칩셋의 컷칩이어서 경쟁 태블릿에 비하면 아주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게 램이 6기가여서 너무 적고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못 받는 게 아쉽긴 하지만 고급형임에도 이 정도 성능이면 너무 괜찮다. 다만 태블릿 PC 하면 사실 이런 성능도 중요한데 컨텐츠를 소모한다거나 애플 펜슬을 통해 필기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얼마나 사용성이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사용성에 있어서는 확실한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때 내 얼굴이 자주 비춰볼 수 있다는 점, 디스플레이에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통통거리는 필기감이 상당히 거슬릴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애플 펜슬도 무선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 애플 펜슬 USB-C 타입과 아직까지 애플 펜슬 1세대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패드로 그림을 그릴 분들이라거나 펜슬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크게 체감이 될 단점입니다. 그런데 라미네이팅 처리는 진짜 요즘에는 저가형 태블릿 PC에도 들어가는데 얘는 참 아쉽네요. 아무튼 그래서 딱 이 일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에 대한 목적보다도 정말 라이트하게 아이패드를 즐긴다거나 아이패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입문자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내가 아직 아이패드를 사용해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될지 그 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칫 돈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일반 아이패드 추천드리고, 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아이가 있고 중고등학생의 조카가 있는데 혹은 내가 그 나이대의 학생인데 이분들도 일반 아이패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가성비 하나만큼은 정말 좋은 모델이고 칩셋 성능도 나름 준수해서 인강, 간단한 게임, 학생분들을 위한 앱들은 웬만하면 다 구동이 되어서 중고등학생 분들까지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 아이패드보다 조금 더 비싼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네, 사실 그래요. 미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가격, 성능, 지원되는 액세서리까지 미니가 더 우수하니까 말이죠. 이 아이패드 미니는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이패드를 쓴다라는 느낌보다도 화면이 조금 더 큰 휴대폰을 쓴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컴팩트하고 가벼우니까 그만큼 다른 아이패드들보다 더 자주 들고 나가게 되고 활용하게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컨텐츠를 감상하거나 할 때는 내가 아이패드로 보고 있다는 느낌보다 큰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화면이 작다라는 느낌은 거의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패드 미니로요, 필기를 한다거나 할 때는 물리적인 크기가 작다 보니까 필기할 때는 조금 답답하긴 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는 성능도 일반 라인업과는 다르게 훨씬 좋은 칩셋이 들어갔는데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간 A17 프로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8기가 램이 탑재되어서 애플 인텔리전스도 되고요.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 같은 조금 무거운 앱들도 문제없이 구동을 할 수가 있어서 생산적인 작업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작업은 가능하다 뿐이지 작업을 오랫동안 하신다면은 크기 때문에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딱 정리해 드리자면은
휴대용 게임기라거나 넷플릭스 머신으로 사용한다면 정말로 추천을 드리고, 나는 편집을 한다, 필기를 나는 엄청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라인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이 에어 라인업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이 에어 라인업부터는요, 맥북에 들어가는 애플 실리콘 M 칩셋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걱정은 정말 하실 필요 없고요. 아이패드에 호환되는 애플 액세서리도 매직 키보드라던가 애플 펜슬 프로라던가 조금 더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는 11인치, 13인치 크기도 선택 가능하고요. 색상도 프로 라인업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이 부분도 에어 라인업만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화면이 큰 태블릿 PC의 중요한 화면 주사율이 아직 60Hz 주사율이라는 점, 여전히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컨텐츠 감상 시 명암부 표현이 아쉽다는 점, 진짜로 이 부분은 프로와의 급 차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은 이제는 거의 100만 원이나 하는 아이패드 에어에 이렇다는 거는 조금 짜치긴 짜치네요. 주사율을 조금 올려주고 예전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갔던 미니 LED라도 탑재되었으면 덜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아이패드를 단순한 넷플릭스, 유튜브 머신이 아니라 드로잉, 영상 편집 등 조금이라도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에 생각이 있다, 가볍게 유튜브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라고 하면 아이패드 에어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대학생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대학생분들은 확실히 전공, 교양 강의를 들으실 때 필기하실 일도 많을 거고요.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인강도 들으실 거고 SNS에 업로드할 브이로그라던가 간단한 편집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실 거라 정말 다방면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학생분들은 아이패드 에어 정말 잘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상 편집을 조금 자주 하실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기본 용량이 128GB인데 용량만 한 단계 올려서 256GB로 조금 추천드릴게요. 128GB는요, 이젠 용량이 너무나도 빨리 차요. 마지막은 아이패드 중에서도 가장 고가형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저도 처음에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메인 편집 머신을 아이패드 프로로 활용을 했었고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성능이면 성능, 그리고 얇은 폼팩터에서 나오는 메리트 있는 무게, 여태까지 아이패드에서 볼 수 없었던 OLED 디스플레이의 품질,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정말 좋은 제품은 맞아요. 다만 실사용 환경에서 구매한 가격만큼의 생산성을 뽑아낼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건 내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떤 사용 환경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도 펜슬 위주로 드로잉을 많이 한다던가 그 드로잉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 작업까지 이어진다거나 진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지금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 자체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게 현실이에요. 올해 기기 부품 가격 이슈로 더 오르긴 하겠지만은 지금도 비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아이패드 프로의 완전 깡통 옵션의 시작 가격이 160만 원인데 여기서 활용도를 더 높여보겠다고 매직 키보드라던가 애플 펜슬이라던가 이런 액세서리를 구매하게 된다면 거의 가격은 맥북 가격이죠. 그런데 맥북에 비해서는요, 같은 칩셋임에도 OS의 한계,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한계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아이패드 OS 26 이후로 UI, 생산성, 편의성이 이전보다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아쉽다라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 사실 저도 제 지인들에게는 프로를 추천하기가 조금 그래요.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 가격에 비해 활용 빈도라던가 결과물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프로는요, 내가 컨텐츠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디스플레이 품질이 진짜 중요하다, 그럼 아이패드 프로로 바로 가십시오. 디스플레이 품질은 진짜 만족, 텐덤 OLED가 바로 체감되실 겁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정말 많이 이용하시고 아이패드로 부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신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은 더 비싼 태블릿 PC를 구매하셔도 완전 뽕 뽑을 정도로 쓰실 거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아이패드 병에 걸렸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 병에 걸렸다. 네, 이건 구매해야지만이 치유가 가능해서 바로 구매하셔야죠. 지금까지 2016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이패드의 라인업이 다양한 만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